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넉 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 중앙일간지 간부 A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 매체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김 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. A씨는 SBS에 6억 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돈을 빌릴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또 대장동 사업자 자금 중 수표 9천만 원이 지난 2019년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씨에게 흘러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. B씨는 본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2018년 김만배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2019년에 돌려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받은 돈이 빌려줬다는 돈보다 1천만 원 더 많은 데 대해선 이자 명목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은 또 김만배 씨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한 종편방송사 간부 C씨에게 지난 2018년 11월 고가의 외국 브랜드 신발을 보낸 사실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C씨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. 김만배 씨 측은 수표와 선물을 건넨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에서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언론사 간부들과 관련된 일인 만큼 수표와 선물이 흘러간 경위와 목적은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 자금이 어제 SBS가 보도한 언론사 간부들 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고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건네진 걸로 파악했습니다.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또 지난 2020년 김 씨의 자금 1억 원이 한국일보 간부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이 간부는 SBS에 이사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렸고 김 씨 구속 뒤 2021년 10월에 이자를 납부했으며 원금은 올해 5월이 변제기일이라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이런 언론인 로비 의혹을 비롯한 대장동 자금 흐름을 묻기 위해 김 씨를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. 김 씨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입니다.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? 이제 회복 중이신.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검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이 확인된 관련자 조사 등 언론인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 씨 측 수표 6억 원을 받은 간부급 기자가 소속된 한겨레 신문사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도 김 씨와 고액의 금전 거래를 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겨레 간부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약 3억 원이 수표 형태로 건너간 정황도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 씨 측에서 이 간부 측으로 흘러간 돈이 모두 9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. 대장동 사업을 함께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김 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3억 원을 낼 테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 원씩 객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. 해당 간부와 김 씨 측은 3억 원이 전달된 경위와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한겨레 신문 측은 내일 해당 간부로부터 소명서와 증거 자료 등을 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3억 원 부분까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김 씨 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. 이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은닉했다고 보는 자금의 행방 등을 추궁했는데 측근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언론인들에게 흘러간 돈의 행방을 캐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.
자해로 중단됐던 김 씨의 재판은 오는 13일 재개되는데 재판에서 김 씨가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. SBS 하정윤입니다.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지난 금요일 출석 후 또다시 소환된 건데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. 언론인 동관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. 검찰은 김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겨레 간부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넉 장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약 3억 원이 수표 형태로 건너간 정황도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 씨 측에서 이 간부 측으로 흘러간 돈이 모두 9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. 대장동 사업을 함께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김 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3억 원을 낼 테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 원씩 객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. 해당 간부 측은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한겨레 신문 측은 오늘 해당 간부로부터 소명서와 증거자료 등을 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3억 원 부분까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김 씨 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. 이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은닉했다고 보는 자금의 행방 등을 추궁했는데 측근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언론인들에게 흘러간 돈의 행방을 캐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